나는 이미경입니다. 62살에 1억 2천만 원 퇴직금으로 가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긴 여자입니다. 큰아들이 내 퇴직 소식을 듣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맞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전세금으로 2천만 원만 빼달라고 하더군요. 축하 인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을 청소하며 번 돈이, 내 피와 땀이 배인 그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ATM기에서 뽑아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30년간 반복된 지옥 같은 루틴이죠. 무릎이 아파서 일어설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안 일어나면 우리 집이 망하거든요. 화장실에서 진통제 2알을 물과 함께 삼켰어요.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 성우가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 이후 이 남자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술 마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또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잠이 안 와서 그런다고 대답하더군요. 잠이 안 온다고요? 나는 30년 동안 제대로 잠 못 자고 살았는데 이 남자는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신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없이 도시락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겨울 새벽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5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죠. 내가 안 가면 월급 165만 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집은 진짜 망하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30년.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새벽 5시 30분. 대기업 본사 빌딩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와 동료 5명이 모여서 각자 담당 구역을 확인해요. 나는 35층부터 42층까지 임원층을 담당합니다. 가장 힘든 구역이에요. 임원들이 쓰는 화장실은 특히 더럽거든요. 똥 냄새 나는 변기를 하루에 몇십 개씩 닦아야 합니다. 관리소장은 나를 믿고 가장 중요한 구역을 맡겨주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장 더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8시간 동안 무릎 꿇고 바닥 닦고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42층에서 일하는 임원들은 매 월급의 20배를 받아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지만 화장실에서 똥 싸고 나서 변기 뚜껑도 안 덮어놓고 갑니다. 휴지도 바닥에 던져놓고 가고요. 정말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임원 식당 청소를 하는데 음식 찌꺼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수십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넋다 흘린 음식들을 내가 무릎 꿇고 치우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임원이 지나가면서 나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며 화장실 휴지를 채워놓으라고 하더군요. 없어서 불편했다면서 말이에요. 아줌마라고요. 나도 이름이 있는데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인데 그냥 청소 아줌마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퇴근길에 받은 급여 명세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월급 165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140만 원도 안 돼요.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받는 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회사원이 투덜거리더군요. 요즘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적다고요? 나는 평생 그 돈의 3분의 1도 못 벌어봤는데 말이에요. 3월 첫째 주 월요일, 관리소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62세 이상은 우선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명예퇴직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만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결국 늙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거죠.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0년의 대가치고는 너무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성우에게 말했더니 그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1억 2천만 원이면 치킨집을 완전 대박으로 차릴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군요.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벌써 내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 10년 전과는 다르다고. 요즘 치킨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심지어 벌써 어떤 브랜드로 할지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는 건설업이 대박 날 거라고 했었죠. 결과는 3천만 원 날려먹고 뒷더미에 앉았잖아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말했더니 뭔 생각이냐며 집에서 편히 쉬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벌어올 거라고 말이에요. 벌어온다고요? 10년 동안 술만 마시던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날 밤 성우는 벌써 치킨집 인테리어까지 검색하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자기 꿈을 이루겠다는 거죠.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생한 건 나인데 그 결과물은 남편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30년 고생한 게 다 헛수고인 건가? 아니에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날 나는 은행으로 직행했습니다. 성우 몰래 만든 비밀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월급에서 3만 원씩, 용돈에서 2만 원씩. 정말 굶어가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에요. 성우가 또 사업 실패할까봐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숨겨둔 나만의 보험이었죠. 진짜 힘들 때마다 이 돈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ATM에서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847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악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점심값 아껴가며 버스비 아껴서 걸어가며 옷 한 벌 사지 않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어요. 이 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이만큼 모을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때 떠올린 게 청소하면서 만난 부동산 사장의 말이었어요. 요즘 원룸 투자가 대박이라고. 대학교 근처 원룸 하나만 사도 월세로 50만 원씩 들어와서 노후 걱정이 없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다며 신축 원룸인데 8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 보장된다고 하더군요. 전세자금 대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계산해봤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내 비상금 2,847만 원.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5천만 원을 더하며 2억 747만 원이에요. 원룸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원룸 2개에서 나오는 월세가 95만 원. 관리비 빼면 순수입 80만 원. 성우의 헛된 치킨집뿐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30년 동안 남의 똥 치우며 번 돈을 다른 사람 꿈 이루는데 쓸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주말 저녁 우리 집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임신한 아내와 3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둘째를 가졌으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며 전세금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둘이 되면 지금 집은 너무 좁다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게 일하는 며느리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있으니까 2천만 원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이에요. 당연이라고요? 내가 30년 고생해서 번 돈을 당연히 줘야 한다고요. 성호는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리겠다며 반대했지만 며느리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정말 절실하다면서 아이 둘 키우는데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하더군요. 보기에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결혼하고도 매달 용돈 20만 원씩 받아갔거든요. 그때 둘째 딸 지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도 내년에 결혼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요즘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야근 수당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큰아들은 2천만 원, 작은 딸은 결혼 비용까지. 그럼 내 퇴직금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날 밤 성우와 역대급 싸움이 났습니다. 내 퇴직금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겠다고 했더니 부부가 함께 산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 돈이라고. 내가 무릎 아픈 거 참고 허리 아픈 거 참고 번 돈이라고 소리쳤어요. 성우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자기는 30년 동안 뭘 했다는 거냐고. 자기도 일했다고 말이에요. 언제까지냐고 물어봤어요. 10년 전까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누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지난 10년간 우리 집은 내가 혼자 책임져 왔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명예퇴직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내 퇴직금 분배만 논의하고 있을 뿐 정작 퇴직 후 내가 뭘 하며 살아갈지는 아무도 관심 없었거든요. 관리소장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일했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룸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8천만 원짜리 대학교 앞 신축 원로. 월세 45만 원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좋은 선택이라며 칭찬해 주더군요.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간다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두 번째 원룸도 계약했어요. 9천만 원짜리 지하철역 근처 원로. 월세 50만 원. 교통이 편해서 임대 걱정이 없는 곳이었죠.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총 2억 7천만 원으로 원룸 2개를 샀어요. 남은 돈은 비상자금으로 저축해뒀고요. 계산해보니 월세 수입이 95만 원.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입이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성우에게 통보했어요. 원룸 2개를 샀다고. 내 명의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화를 내더군요. 매달 월세 8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치킨집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킨집 계획은 어떻게 하냐고 따지길래 혼자 하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내 돈은 한 푼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우는 나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한 거니까요. 민수에게도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내가 알아서 마련하라고. 엄마는 이제 월세로 살 거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후련했어요. 한 달 후, 첫 월세 95만 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남의 빌딩을 청소하며 받던 월급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이건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었거든요. ATM에서 잔액을 확인하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낸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해낸 거라고요. 민수가 또 전화해서 정말 도와줄 수 없냐고.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다고 했지만 단호했어요. 엄마가 이제 월세로 80만 원씩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할 거라고. 얘가 필요한 돈은 내가 벌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야박해졌냐고 하더군요. 야박하다고요? 30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야박하다고 하는군요. 야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 된 거라고. 엄마도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성우와도 마침내 결판을 냈습니다. 치킨집을 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 더 이상 사업 자금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 묻길래 월세 80만 원으로 기본 생활비는 해결된다고. 벌고 싶으면 벌고 실패해도 내 돈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항복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더군요. 처음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우리 집의 진짜 가장이 된 거예요. 월 8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굽신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겠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컴퓨터와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듣고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동년배 여성들과 정보도 나누고 새로운 꿈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성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강의 들으러 간 사이에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남편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오늘 뭘 배웠냐고 물어보길래 부동산 경매 방법을 배웠다고.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성우도 이제 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80만 원의 힘이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녁 후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월세 수입 80만 원, 성우의 아르바이트 수입 50만 원, 생활비 90만 원 쓰고 40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여유로운 생활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민수는 결국 스스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영이도 야근 뛰면서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고요.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애들이 스스로 해결하더군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침실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62세. 이제 시작이구나.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똥 치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월세 80만 원이라는 든든한 수입이 있으니까 누군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알람 시계 맞추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진짜 값진 걸 샀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말이에요. 62살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로 내 것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